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8월의 첫 거래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지금 폭우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뉴스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야, 이거 한강이 지금 와 무섭네요. 수위가 상승해가지고 뭐 잠수교가 침수되고 지금 퇴근길 아마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자주 다녔던 방송국 할 때 자주 다녔던 강변북로 그 도로 옆에 이제 한강 시민공원이 완전히 지금 침수가 됐네요. 와 무섭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야 진짜 위험하네요. 예 그렇죠.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장마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2달에 걸친 10시 전에 시세 누르기 패턴에 대한 분석.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변곡점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하루이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변곡점의 패턴을 만드는 구간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양봉으로 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후반기 주 후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아마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전망 그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쪽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쪽은 해외, 미국이든 이제 유럽이든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의 어떤 임상 지역으로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쪽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부분들을 인터뷰에서 좀 밝혔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기사화된 거를 좀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뭐 양봉 전환됐기 때문에 뭐 양호한 어떤 마감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장 마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이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닌데요. 상해 종합 증시가 1.7% 상승 중에 있죠.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 투자하기에 좀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유망한 종목 몇 종목을 좀 짚어봤잖아요. 스마트 리포트에서. 중국 증시가 아마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튀었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조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떤 구간, ETF 지수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모드로 나가는 그런 형태고요. 상해 증시는 정말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와 버금갈 정도로 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화두가 될 거고 높은 수익률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새 영상을 보시면 중국 증시가 왜 올해부터 대세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는 건지에 대한 논리를 좀 설명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일본 증시 2% 강세, 홍콩, 대만이 이제 조금 밀렸네요. TSMC가 최근에 좀 급등해서 그 조정 후유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도 좀 밀렸죠. 같이 좀 반도체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다. 아시아 증시도 미국 증시 이제 지난주에 강한 마감, 주요 기술주들의 아주 실적 서프라이즈 기반으로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이제는 뭐 100% 대세 상승장이다고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고 파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도주 꾹 갖고 예, 조정받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꾹 쥐고 그냥 가는 장이에요. 예,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장이에요. 뭐 네이버 카카오 보십시오. 그리고 LG화학, SDI 같은 전기차 종목들 보십시오.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주 보십시오. 제넥신 보십시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시젠, 알테오젠 이런 거 보십시오. 예,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홀딩 전략이 예, 가장 최선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면서 여러분이 주식의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도 1.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이 이렇고요. 예, 주봉이 이렇고요. 월봉이 이렇습니다. 예, 월봉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지수 얘기 좀 드리게 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면서 강세로 전환되고 있죠. 예, 앞서 보시면 다른 거래량하고 틀립니다. 예, 이게 이제 월봉이니까 한 20년치의 어떤 봉이 이렇게 내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폭증하는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지금 폭증하면서 강세로 가고 있죠. 예,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저는 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대 요때 이후로 지금 보시면 역대급으로 터지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앞서 이제 여기 고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예, 2011년, 2010년 이 차화정 섹터가 만든 고점대 여기는 거의 돌파를 했고요. 이제 고지는 여기입니다.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OLED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의 강세 랠리, 짧은 랠리였던 이 고점 2600포인트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LG화학, 삼성의 전기차와 언택트와 바이오가 막 돌아가면서 치고 달리면서 시총이 불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자가 조금만 힘을 불어넣어주면 팡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가 뭐 주도하는 종목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힘만 좀 보태주면 다른 것들이 치고 달리면서 여기를 손쉽게 돌파를 해줄 것 같고요. 잘하면 3000포인트 제가 볼 때는 무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의 이 흐름은 글로벌 증시 공이 유동성의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이번에는 역대급의 장세가 펼쳐지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에 이제 기반해서 제가 지금 주도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뭐니뭐니 해도 그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LG화학이 이제 시장을 압도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LG화학이 지난주에 이제 배터리 부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임팩트가 컸고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투자기를 벗어나는 회수기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면서 테슬라발 그 호재를 지금 거의 뭐 등에 안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배터리 데이를 이제 하는데 그런 어떤 모멘트적인 요소 그런 것들도 좀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주봉으로 이제 표시된 LG화학의 주가를 보시면 역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때 이제 차화정 섹터의 주도주로서 이 차화정의 주도주였다가 이번에는 배터리 신성장 동력의 주도주로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뤄내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거잖아요. 대형주가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LG가 정말 그동안 뭐랄까요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빛을 못 보다가 배터리로 정말 빛을 내네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은 막 주가가 완전 무너졌잖아요. 중국에 이제 LCD 뒤지면서 그런 것들 보면 LG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는 정말 성공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은 이제 SDI도 같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이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신고가 흐름,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이 이제 그 언택 그리고 전기차,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가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오늘 외국인들 이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신고가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지언정 끝날 수는 없어요. 주도주가 강세장을 이제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 이게 죽었다 생각하는 건, 판단하는 건 굉장한 오판인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도 이제 좀 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조금 쉬는 구간에서 이제 시세를 좀 돌리는 그런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주요 종목들 짚으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 오늘 진단키트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보시면 진단키트 붙은 것들이 오늘 완전히 압도를 했고요. 뭐 휴젤 5% 빠지고, 매드팩도 많이 빠졌네. 매드팩도 12% 빠지고, 알테오젠도 약세였죠. H1B도 약세였고, 그러니까 코로나 붙은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쪽에 이제 에코 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뚜렷하게 오늘 어떤 장세였는지는 스타일적으로 완전 나온 그런 장세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보시면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밑꼬리 그리면서 장 초반부터 두 달째 이어지는 그 장 초반 10시 전에 누르기 패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해놨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셀트론도 이제 돌려세우는 그런 시세가 나와졌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돌려세우는 양봉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저점이다,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전환시키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5일선을 또 지켜주면서 오늘 6% 올랐죠. 지금 네오멘테크 IPO 관련해서 가지고 좀 모멘텀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백신이 가장 핵심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를 하려면 좀 강한 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홀딩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면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유튜브에서 짚어봤던 종목들도 오늘 뭐 매드팩토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외에는 뭐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휴마시스가 오늘 진단키트 주가 시장의 대세입니다. 확실히. 시젠 비롯해가지고 뭐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EDGC, 오상자이알 뭐 이런 기업들 다 이제 10% 이상 막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 휴마시스 뭐 뉴스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휴마시스가.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모멘텀을 뭐 휴마시스가 다 가져가네요. 그렇죠. 이때 뭐 거의 한 3,000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때 이제 분석을 했다가 거래처 한번 나오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가네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코로나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5일선을 타면서 지금 클라이막스를 좀 만들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일선 이격을 벌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치닫는 형태죠. 조금 클라이막스를 만들려는 그런 패턴인 듯 하고요. 랩지노믹스, EDGC 여전히 이제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ETF도 이제 다시 재상승 모드 아까 가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늘 나온 뭐 요 진단 관련된 기사 때문에 뭐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올라가다가 이제 알테오젠도 예전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꽂아버렸잖아요. 올라가다가 그런 패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량 털어내는 그런 흐름, 따라붙는 사람들이 털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장 초반에 한 4% 끌어내렸거든요. 이건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호가창을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최근에 한 2달 가까이를 이런 패턴이에요. 장 초반에 여기다 물량 쌓아놓고, 이렇게 물량 쌓아놓고 여기다 또 물량 대놓고 물량들을 던지면서 막 투매를 유발시키는, 공포감을 이제 장 초반부터 내일 꽂아버리면서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물량을 이제 담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을 매집하고자 하는 측에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가지고 가져가려는 패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굉장히 인위적인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호가창에서 보여지는 것들,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완전히 시장과 별개의 어떤 흐름, 4%막 끌어내리고, 뭐 선물 지수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시총이 이제 40조고, 시총 상위주잖아요, 이 기업이, 셀트런이. 근데 선물과 크게 상관없이 막 끌어내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작정하고 이게 뭔가 하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대체적으로 저점이란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가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와, 극대 지점이에요.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끌어내리는 거야. 장대 음봉으로 팡팡.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그 30분 봉이거든요. 30분 봉 이제 6월 초부터 딱 나타낸 건데, 장 초반에 계속 끌어내려. 음봉이에요. 장 초반에 다 보시면. 보시면, 와, 진짜 이런 기업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주식 오래 하고 호가창 오래 봤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장 초반부터 10시 전에 끌어내리는 거는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와, 진짜 대단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누구 사주 받아가서 할 거고요, 아마. 꾼들이에요, 꾼들. 이거는 선수들이에요. 어설픈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장초반부터 극단적인 어떤 패턴을 만드는 걸 보니까, 아, 이게 거의 이제 극점에 다다랐구나. 단기 저점을 확인하려는 것 같구나.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더 안 붙는다. 그러면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매집할 때 패턴인데,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조막손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시총 40조에 붙어있는. 어쨌든 한번 버티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은 야들야들한 심리를 가진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홀딩, 강홀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기업의 미래,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적으로 셀트런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같이 분석하고 공유하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인위적인 세력들의 흔들림을 이겨내려는 거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딱 자리 잡은 어떤 확고한 신념,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 어떤 부분들, 셀트리온의 최근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요때 이제 펼쳐진 기술적인 패턴의 흐름들, 그리고 시세의 어떤 흐름들, 호가창을 보고 분봉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과거 이제 2017년도 시세가 이제 터지기 직전에 요때, 2017년도 요때, 2017년도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막 급등할 때, 요거 이제 전고점 부근, 요 2016년 1월달, 2월달 요때 이제 시세 터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램시마 유럽 허가 권고 났을 때죠. 그리고 이제 판매 승인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잠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 여기서 받아내려고 왔다 갔다. 이때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억나시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이때도 계속 눌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팡 튀었죠.
이걸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눌렀어요. 이것도 계속 눌렀어요. 음봉 많이 보이시죠? 여기 까내려버려가지고 61선까지 깨버리고 이런 패턴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량 돌리면서 자전 돌리면서 게인드 물량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들어와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 여기서 털어내면서 팡 튀어버렸죠. 이 전 단계라고 보여져요. 보니까. 왜냐하면 직전 고점 때 물량들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셀트리온 주주수가 한 13만 명? 한 5만 명 육박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됐죠. 22만 명인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정고점 부근이잖아요. 직전 고점 때 이 부근의 어떤 물량을 흡수하는데 계속 돌리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세요. 주도주는 강세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주도주 교체를 수반한 랠리의 지속은 없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전기차, 언택트 관련 기업들 조정이 있을지언정 무너졌나요? 안 무너지고 계속 가죠. 2015년도 2006년도 7년도 차이나 관련 주들, 그리고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차화정 랠리 주도주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내수주 화장품 바이오 주도주들, 그 종목들 고점이 지수 고점이었고요. 시작도 이들이 만들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고요. 셀트리온의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어떤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허주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는데 사실 주가에 큰 모멘텀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 트룩시마도 이제 지난 5월달에 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이제 품질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WHO가 이제 국제 조달을 통해 개발 도상국 등의 이제 백신 등 이런 의약품을 공급할 때 안정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이 품질 인증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뭐 다른 어떤 백신 기업들 뭐 녹십자나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도 그 백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뭐 개도국에 이렇게 그 공급할 때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사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 엄청 모멘텀을 크게 주는 그런 어떤 기사까지는 아니다. 뭐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니까 8월달 이제 기대하는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당장 있죠.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팡 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의 긍정적인 요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을 지배하는 게 결국 코로나죠. 뭐 시젠이든 뭐든 지금 다 제넥신이든 다 코로나가 이제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도 이 코로나가 지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BBB 항원 진단 키트 판매 개시가 아마 임박했을 겁니다. 이게 계속 예정보단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8월 달에는 아마 이게 개시될 것 같은데 주가 파급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멘텀을 사실은 뭐 이 셀트리온의 이제 진단키트 모멘텀을 휴마시스가 이제 좀 가져갔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화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로서 현실화 된다고 주가에 큰 모멘텀을 제공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틀 연속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번에 흑자 전환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팡 터질 때 주가는 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론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영국에서 램시마 임상하는 거, 그리고
영국, 한국에서 지금 이 항체, 신약 치료제를 임상하는 거, 여기에서 어떤 좋은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좋은 어떤 결과나 내용이 팍 나오면 그게 이제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미 너무나 이게 예, 알려져 와가지고 이게 본격적인 매출이 숫자가 찍히면 그때는 좀 임팩트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 개시한다 해가지고 임팩트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국 임상 중인 램시마의 코로나 중증 환자 대상의 임상 결과 2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죠. 요거는 결과 나오면 임팩트가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6월 10일 날 임상 시작을 이제 발표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점으로는 한 8주 정도, 2달 정도 경과한 거거든요. 2달 정도 경과했다는 거는 환자 모집하고 투약을 보통 다른 중증 환자 대상의 임상들 보니까 28일, 그냥 한 달 정도 투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좀 나올 때가 됐지 않았을까? 예, 환자 모집 4주 정도 하고, 예, 4주 정도 투약하고.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는 중간 결과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또 100% 성공이다 아니다 이게 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핵심 자체는 신규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부작용은 뭐 거의 없을 거니까 이미 뭐 검증된 약이고 이미. 예. 그래서 요거 나오면 혹은 이제 결과가 좋으면 주가는 팡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코로나 변이 대응에 가능한 이제 슈퍼 항체를 지금 개발 막바지라고 지난달에 이제 그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의 인터뷰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실험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지난달 기사에서 여기 있네요. 바이러스 변해로 약물 치료 반응이 떨어지면 지금 기존의 이제 CTP59 자체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약물 효과가 반응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기업들도 다른 빅파마들도 개발 중인 어떤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변이에 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와, 이거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투자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가을이 되면 이 변이는 더 강력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그때 되면 드러나겠죠. 실제로는 이걸 대비하고 있고 세컨 시나리오로서 갖고 있죠. 그래서 CTP59 개발에 1,500억 투여, 두 번째 슈퍼항체 치료제 개발에 또 1,500억 투여, 3,000억 연구 개발비 투자하기로 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변이에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이트론이 어떤 기업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미 3월 달에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 설계돼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셀트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거나 내년 상반기 허가가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 이후에 상황을 미리 준비하겠다. 이 시나리오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송도 공업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개시하겠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들이 좀 많네요. 그 프리미엄 바이오 제약 시장 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이오 월드라고. 외신 기사 검사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 회장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서 대표는 셀트론이 아직 브라질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언제 그렇게 할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브라질에서 임상시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도 뭐 이거 뭐 마다할 건 없죠. 예, 서정주 회장에 만약에 제안한다면 브라질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200만 명의 확진자가 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제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전혀 지금 대응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다국적 임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월 들어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가 이제 7, 8, 9, 예, 9월까지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좀 셀트론의 중요한 모멘텀이 합병이 있죠. 예, 합병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내용이 아마 3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이제 올 초에 이제 발표하기로는 3분기에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코로나에 좀 역점을 두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지난 이제 이제 뭐죠? 실적 발표 당시 이제 한 증권사에서 Q&A 했었던 내용인데요. 회사 측에 이제 물어봤을 때 합병 관련해서 실무적인 업무는 진행하고 있으며 뭐 딱히 뭐 관련 애로사항은 없다. 3사가 3사의 입장은 합병을 하면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사항을 주주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이제 고려할 때 합병을 하게 된다면 2021년 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제시해서 주주들에게 묻는 절차를 이제 4분기, 1분기 이제 주주총회 때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21년 중에 합병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프로세스, 타임 스케줄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병이 3사 및 주주 모두에게 좋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3사 간의 계약 관계 등을 놓고 여러 우려 사항이 있는데 합병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한간에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 창고 매출, 뭐 분식 이런 우려들, 논란들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병이죠. 그래서 3분기 늦으면 뭐 4분기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이제 회사 측은 아마 제시하게 될 거고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을 압사시켜버리는 전멸시키는 빅피처의 마지막 그림이 아마도 합병이 되지 않을까. 항체 치료제와 합병 카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싹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카드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병 관련된 내용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즉시 또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당시에 이제 또 코로나 관련된 항체 관련해서도 뭐 다른 경쟁사와 진행 상황 및 스케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CTP27 그리고 메르스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10년 동안 연구 개발했기 때문에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이제 어떤 회사보다 빠르게 이제 진입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정석대로 지금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안정성 검증들을 다 하고서 사실 이제 한 2개 업체 정도가 셀트리온보다 한 달 정도 임상을 좀 빨리 진행했긴 하죠. 릴리, 뭐 리제네론 이런 기업이. 근데 사실 정석대로 이 다양한 어떤 동물 임상을 거치면서 정석대로 한 거는 셀트리온이 지금 유일하고요. 지금 뭐 렘데스비르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표준 치료제로 이제 승인 받았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빨리 임상하는 거 그 부분이 중요 포인트는 아닌 게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수많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 치료제 하나 나왔다고 그게 모든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마다 효능들이 기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이 병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각기 다른 어떤 효용들을 가지기 때문에 또 어떤 국가는 요걸 쓰고 어떤 국가는 요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셀트리온이 지금 개발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뒤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치료약이 아닐까, 항체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볼 일이겠지만요. 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은, 셀트리온의 이제 2분기 실적은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가의 어떤 굉장한 급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잘 성장하고 있고 시장 예상대로 이 분야에서 역시 이제 탑 티어로서의 어떤 실적을 내어주고 있구나. 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커가는 게 확인되고 있구나. 요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증권사 이제 2분기 이제 매출액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보면요. 유진이 한 4,190억 정도, SK증권이 한 4천억 정도, 하나투자증권이 한 4,030억. 그래서 세 개 증권사가 한 4천억 이상 제시를 했고요. 영업이익단으로도 이제 유진이 한 1,890억 정도, 예, SK 한화가 1,400억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뭐 사상 최대 이제 실적 매출액 기대가 되고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수십 퍼센트, 예, 지난 1분기와 뭐 버금가는 정도의 매출 신장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커버하는 증권사들의 이제 평균치는 뭐 3,900억, 거의 한 4천억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갑자기 뭐 한 5천억으로 점핑한다 이러면 이제 임팩트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 큰 어떤 반향까지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R&D 파이프라인 현황을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 볼게요. 네, 계속 요즘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짚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잊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 CTP13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50조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론병 적응증 관련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요. EU 쪽에서는 이제 다 오케이 받았죠. 판매 승인까지. 이제 염증성 장 질환 그 IBD 쪽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EU 쪽은 이제 다 이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본 게임이 지금 뭐 미국일 거죠.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들 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쪽 같은 경우도 20조가 넘는, 25조 가까운 어떤 연간 매출 내는, 완전 블록버스터 1위 제품이죠. EU 쪽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고 1년 정도 걸리니까 내년 초 정도, 아마 빠르면 연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초 정도에 허가 떨어질 거고요. 지금 미국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는 또 바이오시밀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졸레어도 뭐 차곡차곡 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뭐 6조, 뭐 3, 4조 정도 되는 규모의 어떤 시장이고요.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볼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주요 지금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조비, 그 테바 쪽에 이제 CMO를 해주고 있는 이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의 이제 매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컨센서스, 매출 컨센서스를 추이를 한번 좀 보면요. 올해는 한 3천억 정도 컨센이 잡혀 있어요. 매출액이, 아조비가. 근데 이 편두통 치료제 분야가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매출액 증가 속도가 보시면 올해 YY로 이제 152%, 내년 130%, 그 다음부터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특히나 이제 또 점유율을, 아조비가 다른 이제 상위 두 개 업체 점유율을 최근에 좀 뺏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본다면 이게 이제 올 초의 예측치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2026년쯤 되면 이게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매출 낼 거다 전망하는데, CMO가 한 3, 40%, 이 최종 매출액 대비해서 한 3, 40% 정도의
공급 가격을 이제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5천억에서 한 7천, 6, 7천억? 예, 요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1조까지도 뭐 내다볼 수도 있겠죠. 현대통시장 치료제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조비도 이런 어떤 좋은 흐름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급 물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매출 추이를 보면, 예, 램시마 SC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아마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재고 차원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물량을 공급했는데 아마 하반기에 조금 더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뭐 트룩시마 쪽으로 많이 점유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예, 요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제가 월간 바이오시밀러 이제 점유율 동향을 이제 체크해 드렸지만 계속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트룩시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상치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램시마 SC가 하반기에는 좀 복병 기대되는 그런 품목이 될 거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 정리된 자료를 좀 보면요. 셀트론 그룹은 지금 매년 한 개 이상의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허가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어떤 것들을 보면 그게 지금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뭐 비임상 중인 거, 전임상 중인 거, 개발 중인 것들 이렇게 있죠. 예. 머크나 암젠 이런 데서 이제 블록버스터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여기 이제 뭐 비형 간염도 있고, 예. 유방암, 인플루엔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쪽, 폐렴구군, 그리고 천시, 코로나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면서 매년마다 하나씩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차분히 실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분기 단위 보면요, 지난 1분기 셀트리온 전년 동기 68% 매출 증가했죠. 예, 이번 분기도 한 60-70% 정도 매출 신장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3분기에는 뭐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셀트론이. 예, 2019년도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이 늘어나죠, 계속. 그래서 5천억을 이제 다음 분기 정도에는 찍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매출액이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정도. 여기 하나증권에서는 1조 8천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닥게다 인수한 거는 내년 정도 매출에 반영될 것 같아요. 예, 셀트론 제약으로 이제 반영될 그 부분, 닥게다 쪽은 내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까지 이제 그 인수 완료를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반영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조는 좀 2조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2조 뭐 모르죠. 또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근데 2조 내외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실적 성장은 뭐 예상대로 잘 진행되면서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이번에 거대한 모멘텀을 만났기 때문에 또 합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카드가 또 연말에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 항공모함이 뭐 변함없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뭐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한 이런 어떤 셀트론 호재와 글로벌적인 어떤 이 증시 환경 자체가 사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정말 흔들릴 필요도 흔들려서도 안 되는, 그리고 굳건하게 이 구간을 이겨낸 자만이 어마어마한 과실을 누리게 될 거고, 이번 이 역대급의 강세장 바이오 장세 속에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은퇴 이후의 자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말 강력한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그 강의, 주말에 좀 올려졌던 그런 강의에서도 향후에 2편, 3편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거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폭우 때문에 참 위험스러운 그런 뉴스 보도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다들 정말 조심하시고 퇴근길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운전 다들 조심하시고요. 신 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분석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